감독님, 배우님,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으로부터 연출 신동민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조금 코 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우선 좀 궁금하고요. 저는 그 극장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는데 뭐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중에 하나가 인디스페이스거든요. 영화 3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이전 영화 바람의 안개를 걷어가다오를 상영하고 어떤 관객분께서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좀 오랫동안 나누셨던 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때 그분께서 굉장히 많이 우셨었는데 또 다시 제가 영화를 결국에 찍어내서 이렇게 또 상영을 하게 돼서 기쁘고 또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에서 승주 역할로 연기한 금주 배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또 서울 상영은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화 보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뭐 이해 안 가셨던 부분도 좋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께 먼저 좀 기본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객으로서 제가 감독님의 영화를 어떻게 경험해 왔나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디포럼에서 당신에 대하여라는 영화를 먼저 봤던 것 같고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바람 안개를 걷어가다오가 개봉했을 때 또 극장에서 봤던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쇼케이스라는 자리를 위해서 또 스크리너로 이제 당신으로부터란 작업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신에 대하여 바람의 안개를 걷어가다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의 순서로 보게 되었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던 중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 당신에 대하여를 두고 바람과 안개를 걷어가다오, 바람과 안개를 걷어가다오,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사이에 있는 어떤 영화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순서가 무엇이든 또 당신으로부터란 작업이 가장 최근에 감독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독님의 이 최근에 2020년대부터 시작했던 이 감독님의 어떤 영화적 여정이랄까요? 어떤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 당신으로부터는 또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 나누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제가 처음 찍은 영화가 바람의 안개를 걷어가다오입니다. 그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단편을 찍었었고 그 단편을 모았던 게 세 편을 모은 게 바람의 안개를 걷어가다오라는 영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용인대학교 졸업작품을 찍으면서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하나 찍었습니다. 예, 그게 당신에 대하여라는 영화이고 그게 아마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바람 안개를 걷어가다 2016년도부터 한 2020년도 사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신으로부터는 2022년도에 촬영을 해서 2023년도에 우선 촬영을 마치고 편집까지 마쳤는데요. 바람 안개를 걷어가다 첫 영화를 찍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감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으면서. 그리고 단편 3개가 모여 있다 보니까 각각 시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 시간의 차이에 따른 제 생각의 변화들이 영화 속에 좀 묻어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람 안개를 걷어가다오를 찍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를 편집 하나로 뭉치게 된 계기가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3개의 단편이 결국에는 어머니의 이야기이면서 내 이야기이면서 아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영화를 뭉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조금 바람 한 개를 보다가 나오가 죽음의 이미지와 계속 맞닿아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어머니를 잠자는 어떤 이미지와 계속 연결시킬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난 결국에는 어떤 엄마나 내 주위 사람들 또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고 아버지를 통해서 뭐 죽음이 내 주위에 가까이 있진 않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죽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아버지의 유품? 아버지를 본지 그 장례식장에서 뭐 제작 일지 드린 것처럼 한 10년 동안 안 봤는데 집 장례식장 다 끝나고 나서 집을 뒤져보니까 캠코더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옛날에 저와 엄마와 동생을 찍었던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아빠가 나한테 남긴 어떤 편지처럼 생각이 들었고요.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걸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찍은 영화가 좀 아까 이야기 드린 다큐멘터리 당신에 대하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에서 시작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컸고요. 그리고 아빠를 영화에 좀 등장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빠의 영화를 등장시키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 아빠와 엄마가 어떤 대화를 나눌까? 엄마는 어떤 이야기를 아빠한테 듣고 싶었을까? 아빠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가 영화의 어떤 첫 실마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작 일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엄마가 부잣집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냥 로또에 당첨되는 느낌으로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처음에는 어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바람 안개를 걷어가 나오라는 영화가. 그리고 죽음을 경유하는 당신에 대하여라는 어떤 영화를 찍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결국에는 저는 살아있잖아요. 엄마도 살아있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화를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눠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는 또 오늘 나누어드린 당신으로부터 자료집에 있는 감독님께서 집필하신 제작 일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읽어보시면서 또 되새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앞에 또 이제 민주라는 또 가상의 인물이 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닮으면서도 또 달라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긴밀한 연상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께서 또 감독님과 소통하시면서 또 그리고 배우님 내면적으로도 고민하시면서 이 승주라는 인물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 특히 첫 번째 챕터와 세 번째 챕터의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매개의 서사로서 배우로서 어떻게 거기에서 실연을 해야 할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고민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연기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나는 사실 민주가 지나온 시간을 지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혜정 극 중에서 어머니의 어떤 과거일 수도 있고 이야기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공통점이 많은 인물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감독님의 영화이기도 한데 감독님이 가진 어떤 살아온 인생과 제 인생은 다르지만 그 사이에 또 공통된 어떤 마음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나도 그냥 나로서 연기하되 내가 민주 일부의 민주로서 이 시간을 겪었다고 상상도 해보고 그리고 또 과거의 내가 혜정이었다면 이렇게 상상하고 연기에 접근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그 상황에 놓여있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저로서 연기했던 것 같고
그런 어떤 공통적인 교집합은 연기하기 전에 많이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직 이제 질문을 올려주진 않으셨는데요. 아마 고민 중이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이 아니라 소감도 괜찮고 또 감독님과 배우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제가 올라오면 또 읽어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관객분께서 질문 주셨으니까요.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합니다. 흑백으로 연출을 하셨고 또 화면의 비율이 지금 저희가 산업에서 만나고 있는 보편적인 비율은 아닌데요. 그것에 대한 의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또 독립영화라는 어떤 제약 혹은 가능성 안에서 감독님께서 가지셨던 어떤 고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예산을 구애받지 않고 제작할 수 있는 어떤 무한의 환경이었다면 영화가 조금 달라졌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가설적인 질문도 주셨네요. 네, 우선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열심히 찍었습니다. 어떤 주어진 환경이 부족하다거나 뭐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해서 마음 다해서 영화 찍었던 것 같아요. 뭐 후회는 전혀 없고, 그래도 찍었네? 네, 못 찍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찍게 된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가진 거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독립영화라는 게. 그리고 흑백영화 같은 경우는요, 컬러로 변환되는 지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도 조금 있는데 저희가 스태프가 뭐 2명, 3명 이렇게 찍었거든요. 배우 포함하면 뭐 3명, 4명 뭐 이랬었는데 제가 미술 감독도 없고 뭐 연출부도 없고 하니까 흑백으로 영화를 찍는 게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흑백이 이 영화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를 조금 떠올려 봤을 때 우리는 우선 컬러의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컬러를 받아들이는 게 눈마다 아마 다를 거고, 흑백 화면을 본다고 해서 저는 그 컬러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마 관객들이 본인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색들을 좀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마음으로 영화를 흑백으로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4대3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거를 반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열심히 그냥 제가 좋아하는 화면 비율을 찍었습니다. 저는 4대3 비율을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바람 한 개를 걷어가다오를 찍을 때만 해도 4대3 비율이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좌우를 조금 자름으로써 좀 더 좁은 화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흔히들 답답한 뭐 그런 거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어떻게 영화를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4대3으로 제가 지금 영화를 찍을 때 보면은 조금 더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찍고 공간과 동시에 그 인물을 평등하게 조금 찍을 수 있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만 찍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만 찍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평등한 시선으로 그들을 화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화면 비율이 4대3이지 않을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 상영 GV랑 비평 준비하기 전에 모바일 디바이스로 영화를 먼저 봤는데요. TMI지만 아이패드로 봤습니다. 근데 아이패드는 또 화면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모바일 디바이스로 보니까 또 비율이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로 보니까 또 이 보고 또 다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마주하니까 되게 이상한 감각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실험들이 또 이 수용자의 단계에서 또 다른 의미로
만들어지는 순간들을 저는 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께서도 아마 이 영화를 또 미래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나실 수 있을 텐데 또 그러한 경험 안에서 지금 나누었던 이 질문들을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감독님에 대한 질문, 님을 향한 질문 한 번 더 다루고요. 또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러 가는 차 안은 투숏으로 찍혀 있는데 관객과의 대화 후 성묘하러 가는 둘의 대화는 숏이 나눠서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어떤 차이들이 연출에서의 차이들이 좀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부가적인 질문에서 어머니께서 딸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해서 사이가 벌어진 걸까 그러한 관객분의 예측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출상의 어떤 차이, 변주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첫 질문이 잘 이해가 네. 관객과의 대화 장면은 투숏으로 네. 하러 가는 차 안은 네네. 투숏으로 찍혀 있는데요. 관객과의 대화 종료 후 성묘하러 가는 둘의 대화 장면은 숏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차이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콘티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찍어야지 보통은 계획을 해서 영화를 찍는데요. 저는 완전 피라서요. 좀 무계획으로 영화를 찍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좀 듣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가 같이 연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하지? 그리고 감독의 입장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가 좀 혼재된 상태에서 조금 어렵긴 했는데요. 뭐 어떤 컷을 나누거나 뭐 붙이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뭐 대단한 어떤 의도 같은 것은 뭐 크게 막 없었고요. 그들이 말하는 거를 조금 더 잘 들리게 하는 거, 그리고 듣는 사람이 필요한 순간들,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순간들,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냥 뭐 어린 시절에 전래동화 그냥 듣듯이 누군가에게, 뭐 저에게 아니면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컷을 좀 구상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인물들의 감정이겠죠. 인물들이 무엇을 보고,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고 있고, 그게 어디와 맞닿아 있고, 그게 관객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거의 1년 동안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미친인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거를 하루에 2번씩 3번씩 보니까요. 거의 이 영화를 한 500번에서 1000번 정도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정리하자면 어떤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창작에 대한 어떤 원칙과 태도라는 것이 기저에 있었고 그 기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감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연출적인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 안에서 일종의 직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관으로 채택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을 하셨던 것이라 예상하게 됩니다. 연결하셔서 답변하셨습니다. 네네. 네. 답변하고 기억을 못 하시는. 네, 그러면 또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를 듣고 다시 영화를 되새겨보니 배우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참 중요하지만 대화씬에서 어떻게 듣고 있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배우는 어떻게 연기를 하는 사람일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연출상에서 그랬을 때 물론 제가 배우는 아닙니다만 약간 저의 표현으로는 표현하기보다는 암시하는 듯한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과하게 표현한다 아니다 이러한
어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결합해서 감정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러한 부분들, 어떤 연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의 배우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질문에 반드시 대응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배우님께서 생각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근데 정말로 이제 저도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감독님 작업 현장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되게 잘 들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질문을 해주셔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연기를 할 때 뭔가를 많이 준비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욕심도 많고 현장에서 막 힘도 잘 못 빼고 이런 단점을 가진 배우인데 이제 감독이 현장에 뭔가를 막 준비해서 갔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나리오가 있었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사실 그게 전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이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준비해 온 것들이 쓸모가 없기도 했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감독님이 계속 추가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면 준비한 걸 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현장에 갈수록 재밌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오늘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좀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뭔가 연기에 대한 욕심이나 생각을 많이 내려놓고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암시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만 더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막 스스로 연기를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 당시에는 그냥 저게 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뭔가 그것만으로도 벅차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듣고 그냥 그 인물에 최선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뭔가 그 비언어적이고 언어적인 그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 많이 배우고 있는 연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눠주셨는데 사실은 뭐 이해하지 어려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대답해놓고 인지를 못하면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직업상 언어와 단어 표현하는 사용한 단어가 다를 뿐 저희가 또 영화를 만들고 바라보고 또 매개하는 사람으로서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들도 들고요. 또 이제 인물들의 대사를 듣다 보면 현장에서 배우에게 주는 연기 자유도가 컸던 것 같고 또 현장에서 느끼신 연기 디렉팅 방식이나 또 동료 배우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배우님께서 또 답변을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질문도 하나 질문과 감상 또 나눠주셨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마지막 3부에 나오는 실제 영화관의 직원입니다. 우선 영화를 너무 잘 봤고 영화관이 영화를 찍혀서 다시 스크린으로 송출되는 걸 보니까 기분이 묘하다라는 소감도 나눠주셨고요. 또 2부에서 나왔던 시를 다시 읽어보니 당신이라는 것에서 챕터 세 번째 챕터에 엄마가 보이기도 하고 아빠가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 속에 있는 시 안에서의 당신은 누구인지 궁금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거는 한번 감독님께서도 얘기를 나눠주시고 또 그 장면 속에 있었던 배우님께서도 거기에 당신은 누구였을지 얘기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좀 심플한데요. 처음에는 아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어떤 당신으로서 그 사람을 좀 되살리는 어떤 과정으로 그에게 받은 것들,
닮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어떤 영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찍고 나서 찍으면서 보니까 또 엄마랑 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엄마랑 그 하관이 그렇게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예.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영화를 찍고 나서야 좀 엄마랑 내가 닮아 있구나, 그 당신이라는 게 결국엔 또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를 좀 뒤늦게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 시를 제가 썼는데 실제로 제가 아빠랑 처음에 원래 영화 연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찍었던 영화가 아빠랑 계곡에 갔을 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를 이루고 있는 되게 따뜻한 기억 중에 하나고, 그래서 감독님이 아빠에 대한 시를 좀 써달라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썼을 때는 아빠가 당신이고요. 근데 이제 저도 영화를 계속 보면서 사실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엄마와 동민과 민주와 승주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시의 당신이. 네, 그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객분들께서도 여기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당신이라는 키워드가 또 관객분들께는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까 닮음이라는 단어를 써주셨고, 제가 아까 처음으로 배우님께 질문 드릴 때도 닮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감독님 이 영화 하나 혹은 그 전에 만났던 작품들을 관통하는 수많은 어떤 개념들, 테마 중에 하나가 전 닮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닮음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묘한 감각 같습니다. 같지만 또 같지 않고, 또 다르지만 또 다르지도 않은 게 닮음인 것 같아서요. 감독님이 만든 세 편의 그 영화들을 같이 봐도 그러하고, 이 영화 안으로 들어가도 이 닮음이라는 감각들이 계속 이 영화 안을 순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질문 드리고요. 또 관객분들 질문도 또 다시 나눠보고 그러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챕터가 끝날 때마다 후반부에 어떤 애니메이션 혹은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이질적인 감각들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거리를 두고 보니 이러한 이질감, 어색함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표현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실험들에 대해서도 조금 여쭙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각 챕터마다 나오는 어떤 정체불명의 모습들은 좀 난관이 많았습니다. 네, 난관이 많았고, 처음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림을 직접 그리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래픽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한 3-4분, 4-5분 정도를 계속 미팅을 하고 레퍼런스를 보고 계속 해도 제가 원했던 어떤 것들이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우선은 3번째 아버지의 유령은 좀 명확했거든요. 우선 제 몸을 사용했고요. 아버지의 사진, 영정사진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영정사진 속에서 얼굴만 떼어와서 제 몸에 얼굴만, 좀 아버지 얼굴만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흐릿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역순으로 2부에는 뭐가 있을까, 1부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한 걸까? 네, 너무 좀 아직도 두렵고요. 좀 떨리는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유령.
어떻게 보면 조악하기도 하고 갑자기 왜 애니메이션? 이 선은 뭐지? 이렇게 갑툭튀? 뭐 이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선은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실타래 같은 모습인데요. 그 민주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심장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영혼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답답한 그냥 그녀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곧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 실타래와 아버지의 어떤 형상 중간에 있는 게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유령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시도였거든요. 이런 그래픽 작업은. 또 제가 막 이렇게 편집 되지도 않는 걸로 막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하고 했어가지고 그냥 관객들이 어떠한 존재, 정체불명의 존재, 좀 낯설면서 친근하고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무섭기도 조금 다양한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것은 뭐 당신에 대하여 혹은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 다오라는 어떤 일련의 감독님의 이전의 어떤 작업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뭐 가상과 현실, 뭐 리얼과 언리얼 이러한 사이들의 경계들을 저는 이렇게 흐릿하게 어떤 문지르려는 어떤 연출적인 어떤 가공,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가공이 아니라요. 표현 창작으로서의 가공의 지점들이 저에겐 좀 보였던 것 같다면 오히려 이번의 작업은 어떤 챕터를 딱딱 나누는 것도 그렇고 이런 애니메이션과 같은 어떤 기술 융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그 경계를 지우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드러내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응시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관객으로서 비평가로서는 저는 되게 흥미롭게 그러한 장면들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관객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독님의 이야기가 여러 명의 주인공으로 그들의 삶과 세계로 재탄생한 것이 감독님과 그리고 또 감독님과 계속 작업을 함께 하고 계시는 감독님 어머님이신 김혜정 배우님의 어떤 실제의 삶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진다고 말씀 주셨고요. 개인적인 층위의 질문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나눠주셔도 좋겠다는 질문 주셨고요. 또 저는 이 질문을 또 배우님께도 또 돌려서 배우님은 또 이 영화에 관여하고 있는 실현자이기도 하지만 또 배우님은 또 배우님의 어떤 계열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배우님의 어떤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들 혹은 미래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로 남으실 것 같은지 혹은 남기를 바라시는지 또 의견 말씀을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만든다라는 게 좀 약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제 인물과 영화를 찍는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죄책감과 동시에 책임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극영화에서도 그 나름의 어떤 책임들이 따라오겠지만 또 저는 가족이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엄마한테 도움이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사실 많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녀라고 해야 되나?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사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알고 있을 것 같고 뭐 모른다면 시간이 지나서 제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 제가 뭐 섣부르게 혹은 감히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를 찍고 나서 좋은 게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주목을 받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GV라든지 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관객들이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관객들 앞에서 뭐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굉장히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찍는 게 조금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기적일 수 있겠으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는 어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들을 그래도 내가 몇 차례 만들어줄 수 있구나. 좀 그래도 좀 기쁜 어떤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효도 아닌 효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영화를 퉁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배우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동민 감독님한테 감사한 게 항상 저의 화두는 아빠였는데 이제 그게 저의 결핍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엄마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되게 집요하게 바라보고 영화 속에도 어머니가 실제로 등장하시고 하는데 그의 시선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시선이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항상 나의 어떤 결핍의 바로 옆에 있었던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게 되었고 나도 좀 영화에 엄마를 출연시켜볼까? 그럼 나도 효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마를 이렇게 담는다는 게. 그래서 약간 리스펙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찍었던 시기에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간병하고 이제 어떤 그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용돌이가 사실 이 영화의 어떤 소용돌이와 되게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제 모습과 마음들이 영화에 이렇게 딱 갇혀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담겨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영화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뭔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계속 배우로서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어쨌든 찍어서 아빠한테도 되게 보여드리고 싶었었고 아빠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찍었던 영화라서 저한테는 항상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이 소용돌이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요. 이 소용돌이에서 일으킨 바람이 또 어디로 날아가서 또 어떻게 닿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했고요. 또 그 바람이 또 미래에 가면 또 어떠한 바람에 또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배우님과 감독님의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투상적이지만 상투적이지만 감독님과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첫 상영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셨는지 소감 나누어 주시고요. 또 미래에 또 홍보하실 사항이 있다면 또 말씀 나눠주시죠. 네, 배우님부터 얘기 나눠주세요. 전 처음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살짝 이렇게 다운돼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 영화를 두 번째 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려우셨더라도 한 두세 번 영화를 더 보시면 마음에 좀 접점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두 번째 때 저도 오열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도 와 계신데 용욱 감독님이랑 이제 작품을 찍게 돼가지고 네, 1월달에 찍을 건데 저희도 아직 뭐 정확하게는 뭐가 없긴 한데요. 네, 영화 찍고 열심히 활동해서 많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함께 영화 찍어주신 분들이 조금 계셔서 가지고요. 네, 저랑 눈 마주치신 수근 씨, 한번 저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호준 팀장님, 네, 저희 그 극장 직원으로 나와주셨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림 씨 계시나요? 아, 예, 한번, 예, 저희 1부에서 의상 만들 때 친구로 나와주셨거든요. 배우가 아니신데, 문주 배우님 친구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혹시 계신가요? 제가 눈이 안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우선 즐겁습니다. 즐겁고 정말로 즐거운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 만나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좀 행복한 일이라는 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물론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카톡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최대한 많이 한번 기억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왔고 그냥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셨다니까 그 시간 속에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두 번 봤을 때 이해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마침 곧 열리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한 번 더 작업을 보실 수 있고요. 여러 차례 보실 수 있겠죠?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요. 12월 1일, 3일, 5일에 압구정 CGV에서 상영 예정입니다. 네, 곧 예매가 열리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인디그라운드 독립영화 라이브러리에도 선정이 되셔서 아마 내년에 여러 방법으로 관객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꼭 기억해 주시고 자주 만나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관객분들 질문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한정적인 시간 속에서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질문이 많다라는 건 또 앞으로 계속 감독님과 만날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또 저희 자리에서도 열심히 또 미래의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독립영화 쇼케이스 오늘 기념품 당첨자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 쇼케이스 자료집은요, 아이디 점 하나 찍어주신 분, 그리고 눈물 흘리는 제이지님, 김은빈님, 포도송이님, 목전식이님, 그리고 비평지 독립영화 52호는요 강호수 관객님, 민선욱 관객님, 안소담 관객님, 장준한 관객님, 그리고 최유리 관객님 당첨되셨습니다. 티켓 받으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상품 꼭 받아가세요. 네. 그리고 오늘이 사실은 올해 서울영상위원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함께하는 독립영화 쇼케이스 마지막 상영이었습니다. 저희가